봄의 봄꽃 피듯 당신의 계절엔 당신이 활짝 필 거예요. 오형식에서는 이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취하는 구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둘 다 있는 구조가 됐는데, 여기서 시험의 초점, 핵심은 보통 목적격 보어를 많이 내요. 근데 목적어 관련돼서도 가끔 나오는데, 보통 목적어 관련돼서 나오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서술어가 MBCFT, 뭐라고? MBCFT. MBCFT란 건 make, believe, consider, find, think에다가 take까지. 됐습니까? 이 6가지 동사가 서술어일 때, 여기처럼 이렇게 서술어일 때, 명사절이나 투부정사 같은 게 굳이 목적어를 하고 싶은데 오형식 목적어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하고는 싶은데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런 제약이 있으니까 어떻게? 가짜 목적어 여기서 박아놓고 진짜 목적어로 뒤로 빼버리는 거야. 여기처럼 가짜 목적어 이 박아놓고 진짜 목적어인 투부정사를 뒤로 빼버리는 거지. 이해됩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it을 빼버리거나, 이해돼요? 여기처럼 it을 빼버리거나, 됐어요? 아니면 그냥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그냥 집어넣거나 이러면 틀리게 되겠죠. 됐습니까? 또는 시험에서는 이렇게 장난질을 칠 때도 있어요. 이 가족이 있던, 아니 가목적어 있던 냅두고 진목적으로 냅두고 여기 있는 애를, 이 목적격 보호로 들어가는 애를 부사로 바꿔버리는 거야. 보호라면 부사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해놓고 다음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요게 오형식 목적어 파트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동현씨 이해됐어? 오케이. 자, 이번엔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는 목적격 보호 얘기인데요. 목적격 보호에 뭐가 오냐를 봐야 되는 건데, 사실상 보면 목적격 보호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처음에 그 품사 때 외웠던 것처럼 명사, 대명사, 명사고 명사절 안 되고, 형용사, 형용사구인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전명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근데 그 중에 명사, 형용사 또는 대명사, 전명구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닌 나머지는 뭔데? 원형부정사,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준동사죠. 그죠? 준동사인데 준동사라는 걸 왜 따로 뺐냐? 준동사라는 걸 따로 뺀 이유는 걔는 태가 존재하기 때문이야. 얘는 태가 없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분리해서 따로 외우는 건데요. 그렇게 명사, 형용사, 대명사, 전명구 같은 게 보호로 올 때 그냥 형용사나 명사 보호가 와요. 일반적으로 옵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는 왜 이런 동사들을 따로 안 적어놨냐? 더럽게 많기 때문이죠. 진짜 더럽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안 적어놓은 거고, 다만 좀 조심할 거. 이 중에서 call, name, elect, choose, appoint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왜? 이 5가지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명사 보호를 자주 취하는 동사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조금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고요. 다음, 이번에는 명사, 형용사 보호 앞에 as를 쓰는 경우인데, 이때 as는 전치사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해요. 전치사라고 보기 좀 애매하고요. 목적격 보호 인도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투부정사의 투처럼 뜻이나 뭐 그런 뭐 어떤 존재감은 없으면서 그냥 얘가 투부정사에 알려주는 것처럼 얘도 as나 이런 거 붙으면서 얘가 보호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as가 붙는데요. 얘네들을 나는 그냥 regard류 동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regard류. 얘네 이름을 뭐 간주동사 이렇게 부르기도 좀 애매하고 해서 그냥 난 regard류라고 하는데, 왜? regard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regard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그죠? 근데 얘네들 다 똑같아요. A를 B로 생각하다,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보다, A를 B로 정의를 내리다, 다 똑같은 의미라.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 regard 동사라고 하는데 특징적인 거 뭐야? 꼭 as를 써야 된다. 됐습니까? 그런 식의 것이 있는데 조심할 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think of부터 look까지는 자전이죠. 뭐라고? 자전. 자전인데 자전 구조가 얘네들 취한다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 그냥 능동태 구조에서는 헷갈릴 게 없는데 수동태 구조에서, 뭐라고? 수동태 구조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thought, 생각했습니다. 그가 친절하다고.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안 돼? 여기 꼭 뭐가 들어간다? as가 들어간다고 했잖아.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수동태로 바뀌면서 뭐 he was thought of as가 되죠. as kind. be thought of as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지우고 다음으로 틀린 것은 이지랄 뜬다고요. 걸리면 바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사일 경우는 좀 더 조심을 해야 돼요. 됐죠? 이제 거기다 더해서 consider하고 count는 뭐라고? consider하고 count는 as를 좀 선택적으로 써요. 쉽게 말해서 나머지는 as를 써줘야만 되는 건데 이 의미를 쓸 때는 근데 consider하고 count 같은 경우는 as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막 둘 다 돼요. 이해됩니까? 그런 게 조금 어려운 건데 consider가 왜 그렇게 되냐? consider는 여기 들어가는 인칭의 동사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됐어요? 인칭의 동사는 명사형사 보어 앞에 to be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리가드리 동사인 consider 같은 경우는 여기 as를 쓰기도 하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해석은 다 똑같거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consider는 결과적으로 선택적으로 아무것도 안 써도 되고 as를 써도 되고 to be를 써도 되고 다 인정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런 식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인칭 동사들은 그런 식의 성격이 있다는 거 조금 염두에 두고 같이 보십시오. 얘들은 명사형사 보호 앞에 to be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거 어디서 왔다고 했지? 대절의 수동태에서. 그지? 아까 대절의 수동태 기억 안 나? 또 안 나는구나.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어딨냐? 여기 대절 수동태에서 이 여기에 비동사가 올 경우 얘가 다시 능동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그지? 근데 이때 to be를 쓰나 to be를 안 쓰나 똑같잖아. 그지? 대절 수동태. 됐습니까? 조금 염두에 두고 같이 보셔야 돼요. 네. 자, 다음에 인칭동사 다음에는 뭐냐면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 착각하다, 잘못 생각하다. 이해됩니까? 그런 의미로 쓰여진 애들인데요.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명사형사 보호 앞에 for를 쓰게 돼 있어요. 이해됩니까? for를 쓰게 되는데 그때 동사가 take하고 mistake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보면 뭐야? 조심해야 되는 게 있겠죠? 뉘앙스가 뭐라고? 뉘앙스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라고 생각한다, 여긴다 라고 의미로 쓸 때는 여기 리가드리 동사에 있는 take를 써야 되니까 as를 써야 되는 거고 아니야 주어가 A를 B라고 착각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for를 써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고 보십시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면 명사형사 보호를 취하는 4가지 기본 구조를 끝낸 거죠. 됐죠? 이번에 뭐냐? 목적격 보호에 준동사가 들어갈 때예요. 뭐라고? 준동사. 여기서 들어가는 준동사는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현재부사, 과거분사인데 결과적으로 얘는 다 뭐야? 품사가 형용사예요. 다 뭐라고? 형용사. 그래서 얘의 대상인 목적어의 상태를 서술하게 되죠. 뭐라고? 목적어의 상태를 뭐 한다고? 서술하게 된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오형식을 해석하다 보면 마치 목적어가 주어처럼 해석되고 여기 그 목적격 보호가 서술어, 동사처럼 해석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목적어를 을르리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은는이가를 붙여서 해석하는 게 훨씬 편리할 때가 많아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현재분사까지는 목적어와 목적보호 관계가 능동일 때 주로 쓰게 되고요. 수동일 때는 pp를 쓰게 된 게 과거분사를 쓰는 게 원칙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란 것은 이런 겁니다. 나는 원합니다. 그죠? 나는 원해요. 당신이 당신의 방을 좀 치우기를. 이렇게 되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거죠. 그죠? 목적어 목적격 보호하는 거잖아. 이해돼요? 네가 치우는 거잖아. 능동적이잖아. 그죠?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나는 원해요. 너의 방이
치워져 있기를, 청소되어져 있기를. 이해됩니까? 그러면 방이 청소해요? 방이 청소되어져요? 되어지는 거잖아. 이게 목적어와 목적보호 관계가 수동이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얘는 뭐고? 목적어와 목적보호 관계가 능동이고, 얘는 목적보호 관계가 능동이니까 뒤에 목적어도 있고, 얘는 수동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지. 됐어요? 이런 것을 목적어와 목적보호 관계라고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능동이면 투부정사나 원형부정사나 현재분사 쓰고, 수동이면 과거분사 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다 모든 동사가 다 똑같이 되면 문제로 나올 일이 없어. 근데 이게 동사 따라서 어떤 놈은 야 나 투부정사 쓸래, 어떤 놈은 야 나 원형부정사 쓸래, 나 어떤 놈은 현재분사 쓸래,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게 헷갈리는 거지. 첫 번째, 목적어와 목적보호 태관계가 능동인 경우에 미래동사라는 애들이 있어요. 뭐라고? 미래동사. 여기 있는 애들이 미래동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거지. 이 미래동사들은요, 목적어와 목적보호 관계가 능동일 때 투부정사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수동이면요, PP를 쓰는 게 원칙이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얘네는 조금 특이하게 미래동사는 PP가 원칙이지만 수동일 때 to be PP를 써도 야 똑같은 얘기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됐습니까? 둘 다 맞는 겁니다. 자, 이게 미래동사의 특징인데 이렇게 다 동일하게 균일하게 똑같은 특징을 가지자라고 하니까 지금 진짜 이 get이요, 이 get 같은 애가 get이 나 싫은데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싫은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넌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니까 get은 이렇게 한대요. get은 목적어 다음에 야 나 그래 나 미래동사니까 투부정사 취하는 건 알겠어. 이거 인정해. 근데 나는 능동일 때 ing 현재분사도 취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요것만 해도 야 너 자꾸 일탈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또 하나 더 하는 거야. 어떻게? PP 취하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아까 전에 미래동사는 to be PP도 된다고 했지? 근데 get은 야 나 to be PP는 안 할래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get은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나 투부정사나 현재분사나 과거분사가 오는 구조지. 됐습니까? get이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서 보통 오더가 뭐가? 오더가 이씨 너만 그래? 너만 뭐 잘났다고 막 그냥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취하는 건 똑같은 얘기야? 근데 PP를 취하지 않고 야 나는 네가 PP 챙겼으니까 나는 to be PP만 챙길 거야. 이 지랄을 들고 있었다. 이해됩니까? 문어체의 원칙은 그렇게 돼요. 물론 구어체에서 오더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PP가 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어체의 원칙은 to be PP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됐습니까? 네. 이런 식의 좀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wait for부터 얘네들까지는 자전 구조죠. 그죠? 자전 구조인데 모형식도 하고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각동사입니다. 뭐라고? 지각동사. 지각동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감각을 인지한 동사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주어가 보고, 주어가 듣고, 주어가 느끼고, 주어가 냄새 맡고, 주어가 맛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이 지각동사는 목적어와 목적보호 관계가 능동이면 능동이면 원형 부정사도 되지만 ing 현재분사도 되는 거야. 둘 다 인정해준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뉘앙스적으로 따지면 얘는 좀 더 생동감 있는 표현이고 얘는 그냥 사실을 서술하는 느낌이야. 하지만 그냥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는 시험 보는 사람이잖아. 둘 다 똑같다 보셔도 돼요.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럼 수동이면 어떻게 해? 목적어와 목적보호 관계 수동이면 PP를 취하게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얘네가 수동태가 될 때 뭐가 될 때? 수동태가 될 때 예를 들어 나는 보았습니다. 그죠? 그가 do it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됐습니까? 나는 그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됐어요? 근데 똑같이 나는 보았습니다. 그가 doing it 그걸 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잖아. 이해됩니까? 근데 이 구조에서 얘를 수동태로 만들 때 목적어 주어로 오고 so, PPP, was seen 된 다음에 주어 바이목적격 날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가 그냥 그대로 내려옵니다. doing it. 이해됩니까? 이건 어렵지 않아. 근데 다만 원형 부정사는 얘가 똑같이 he was seen 된 다음에 그냥 do가 와버리면 헷갈리잖아. 뭐가 소수런지.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야, 그럼 원형 부정사로 오지 말고 to 부정사로 돌아와서 와. 라고 하는 거지. 됐습니까? 내려올 때 원형 부정사였다는 놈이 to 부정사로 수동태가 되면서 바뀐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근데 사실상 보면 여기 원형 부정사를 취하는 게 지각동사만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 사역동사도 그렇잖아. 근데 왜 사역동사에서 이 얘기를 안 꺼내고 지각동사에서만 이 얘기를 꺼냈냐? 실제로 보면 사역동사는 저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사역동사는요, 목적어와 목적보 관계가 능동일 때 원형 부정사를 취하고 수동일 때 PP를 취하는 게 원칙인데 얘는 수동태가 안 돼. be had, be let 못 봤잖아. 수동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원형 부정사를 to 부정사를 바꾼다 이런 얘기를 굳이 꺼낼 필요가 없는 거지. 잘. 그나마 이 사역동사 중에서 수동태가 되는 건 make밖에 없는 거죠. 얘만 be made가 되는 거죠. be made. 이해됩니까? 오케이. 수동태가 되면 be made to 부정사 구조가 되겠지. 사역동사라면. 됐습니까? make의 특징은 저 혼자 수동태가 된다. 저만. 다른 분들 have나 let 같은 애들은 수동태가 안 되는데. 됐어요? 다음. have의 특징은 뭐냐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관계가 능동일 때 원형 부정사를 취하기도 하지만 ing, 현재 분사를 취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게 좀 조건이 있어. 부정문에서 허가를 의미하거나 또는 목적어의 상태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바꾼다 라고 할 때 그때만 ing를 쓰는 게 원칙이나 실상 그걸 구별하는 것들이 문제가 나오니까 되게 까다롭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냥 어떻게 나냐면 hav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ing를 그냥 쓰는 거야. 그것만 봐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틀리다고 느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둘 다 되는구나 이렇게 외워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let의 특징은 뭐냐? let은 목적어와 목적보 관계가 수동일 때, 뭘 때? 수동, 여기서는 수동입니다. 수동일 때 나머지 애들은 다 PP를 취하는데 얘만 PP를 취하면 안 되고 BPP를 취해요. 얘는 BPP만 맞는 거예요. PP는 틀리고. 얘가 let의 특징입니다. 됐어요? 혹시 이해됩니까? 그러면 help는, 준사역동사 help는 특징이 뭐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관계가 능동일 때, 뭘 때? 능동일 때 원형 부정사를 취하는 게 원칙이지만 help는 to 부정사를 취하기도 해요. 됐습니까? 그게 뭐야? help의 특징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런데 help만 진짜 동사 중에서 거의 help만 가진 그런 특징인데 help가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나 또는 원형 부정사를 취하잖아.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목적어가 대명사인데 뭐라고? 목적어가 대명사인데 해석하는데 이 목적어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럼 얘가 탈락하는 일이 생겨. 이해됩니까? 그럼 탈락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형용사인 to 부정사와 원형 부정사가 명사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가 돼? 얘가 삼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help만 원형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거나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 to 부정사 목적으로 취하는 건 많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원형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는 게 굉장히 특징인 거죠. 쉽게 말해 help 다음에 또 동사가 올 수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help만의 특징이에요. 조금 챙겨서 알고 있어야겠죠. 됩니까? 네, 뭐 그게 사역동사의 저마다의 특징입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유발성 동사 뭐라고요? 유발성 동사. 유발성 동사는 유지, 발견, 상상의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란 건데요. 얘네들은 목적어 다음에 그 목적격 보호 관계가 태관계가 능동일 때 ing, 현재 분사를 취하는 게 원칙입니다. 수동이면 PP를 취하는 게 원칙이죠. 이해됩니까? 그게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뭐 여기 있는 애들 그렇게 외우면 되는데, 좀 조심할 게,
set 뭐라고? set은 조금 지랄 같은 게 set이요. 아까 전에 get 옆에 있었어요. get set. 미래동사에서 get 다음에 바로 set이 있었죠? 그죠? 무슨 말이냐? set이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유발상 동사인 set은요. 목적어 다음에 ing가 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런 것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너무 세심해서 이런 건 시험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전에는 없었는데 이걸 좀 추가를 했어요. 근데 왜 추가를 했냐면 작년 국가직 문제 이게 나왔거든. 주어 다음에 set이 나오고 목적어 투부정사 나오는 건데 요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주어가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목적어가 이렇게 하도록 시키는 거라면 그때는 미래동사로 들어가요. 이해됩니까? 나는 당신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도록 하게 되었다. 이해됩니까? 그럼 뭐야? 난 시킨 거죠. 그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투부정사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떤 의지가 없는 존재가 죽은 거야. 예를 들어 그 사건은 뭐 이렇게 이런 거지? 그 사건은 나로 하여금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할 때는 ing가 오는 거지. 그 사건이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건이 터진 건 아니잖아. 무의지적인 거잖아. 이해됩니까? 이럴 때는 ing가 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set은 투부정사 ing를 둘 다 취하는데 의미적인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정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유발상 동사 중에 find나 discover나 imagine 같은 경우, 그죠? 얘네들은 인칭의 동사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to be 명사형용사 구조가 되잖아. 아까 전에 명사형용사 구조에서. 근데 가끔 보다 보면 그 분사가 아주 전용이 돼서 형용사가 돼가지고 to be 다음에 분사가 나올 때가 있어. 근데 특별히 과거 분사 같은 경우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 tired, I'm tired 할 때 tired 있잖아. 그게 원래 분사에서 왔잖아. 이해됩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뭐야? 아예 그냥 형용사처럼 to be 다음에 오는 거야. 그렇게 올 수도 있잖아. 이해됩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느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 얘네들은 왜 pp가 아니고 to be pp가 왔지? 이런 구조가 생길 수도 있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to be pp 구조를 취할 때도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식력 아니더라도 그런 애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는 목적어와 목적보 관계가 태관계가 능동일 때를 중심으로 설명했다면 이번엔 수동일 때야. 이해됩니까? 수동일 때인데 수동일 때는 PP 과거분사가 원칙이라는 거지. 됐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래동사는 뭐라고? 미래동사는 수동일 때, 태관계가 수동일 때 PP도 되고 2PP도 되고 둘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get은 미래동사인 get은 야 나는 PP만 취할 거야 이 지랄 떨고 있고 오더는 야 그래 나는 2PP만 취할 거야 이렇게 한쪽만 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 이해됩니까? 이 정도 염두를 좀 두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역동사 have 같은 경우가 have 목적어 PP 뭐라고? have 목적어 PP 구조를 취해요. 이해됩니까? 보통 have보다 head가 많이 오는데 어쨌든 이 구조를 취하는데 여기서 이 구조에서 이렇게 목적어 PP를 취했을 때 이렇게 되도록 시켰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도록 시켰다 라는 얘기에서 성립될 수 있지만 여기도 보면 나는 내 지갑이 훔침을 당하게 시켰다? 내 지갑을 훔침 당하게 시킨 거예요? 그럼 이건 훔침 당한 게 아니라 준 거지. 그지? 나는 내 면허가 정지되어지게 시켰다? 이상하잖아. 그죠?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건 시킨 게 아니라 당한 거야. 일방적으로 당한 거야. 근데 일방적으로 당하다 표현을 쓸 때도 이렇게 have 목적어 pp를 쓸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시키다인지 당하다인지 어떻게 알아? 주어한테 이로우면 시키다의 의미로 생각을 하고요. 주어한테 해로우면 당하다의 의미로 생각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이해됩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했죠? 레슨 목적어와 목적보 관계가 수동일 때 pp를 쓰지 않고 bpp를 쓴다는 거야. 여기서 b를 살짝 빼놓고 다음 틀린 것을 하는데 걸리면 바보 됩니다. 됐어요?
네, 뭐 그렇게 된 거고 그 외 나머지 애들 이런 조건일 때 이렇게 보호를 취한다는 얘기들을 입장을 바꿔서 써놨어요.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현식 얘기였습니다.